여자친구가 자신의 몸에 박쥐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그는 박쥐 독소가 몸에 암세포를 죽이길 원했습니다.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실험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용병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그들이 실험대를 돌아봤을 때 침대에 있던 박사가 기묘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서자 화면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묶여있던 박사가 기묘하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며 입에서 동물의 포효 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었습니다. 괴물을 본 용병은 급히 총을 들어 자결했지만 이 행동이 박사를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다. 여자친구는 놀라서 급히 돌아서서 문을 단단히 닫고 빠르게 유리를 두드리며 변이 된 박사를 깨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실험실의 경보 소리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고 이내 박사는 다시 흥분하게 되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어와 박사를 향해 총을 겨누자 여자친구가 급히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뜻밖에도 땅에 내동댕이 쳐 졸도하고 말았다. 여자친구가 다친 것을 보자 박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가볍게 병사의 총알을 피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병사들 앞에 도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간의 모두를 해결했다. 박사가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본 나머지 병사들은 서둘러 실험실의 큰 철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는 박사 체내의 공포스러운 힘을 막을 수 없었고 곧 남은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냥당하는 양이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박사의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하늘에서 내려온 박사에게 갑자기 사냥당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박사는 비로소 자신이 박쥐의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깨달았다. 한때 약했던 자신이 근육질로 변한 것을 보면서 그는 의문에 가득 차 실험실로 돌아갔다. 땅에 누워있는 모든 것이 군인 시체인 것을 보고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죽인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감시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무시무시한 피에 굶주린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가 머무르기 적합하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서둘러 모니터링 데이터를 삭제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했습니다. 곧 연구센터에 도착했지만 그 순간 그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이 실패했고 혈액을 섭취해야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휩쓸리는 괴물이 되길 원치 않아 하얀색 인조 혈액 한 봉지를 꺼내 마시고 나서야 그 배고픔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그는 즉시 박쥐 실험실로 들어갔고 그 결과 이 어두운 생물들이 마치 그의 좋은 형제처럼 매우 친근하게 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박쥐의 음향위치 감지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비록 이 느낌이 매우 신기했지만 그는 이 능력의 단점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쥐처럼 계속해서 피를 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를 빨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실험실에 가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배고픔이 밀려오면서 그의 몸은 극도로 허약해졌고 얼굴에는 박쥐의 특징이 나타났다. 바로 그때 친구 마이크가 갑자기 도착해서 실험실에 거의 죽어가는 박사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박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그때 박사는 이미 피로 고통받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그는 손가락을 물어뜯어 유리창에 혈액팩이라는 글자를 남겼다. 이를 본 마이크는 곧바로 혈액 저장고로 뛰어들어가 혈액팩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아니나 다를까 박사가 혈액팩을 마신 후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마이크는 충격을 받았고 박사에게 자신에게도 박쥐 유전자를 주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도 지금 자신의 몸속에 있는 그 어두운 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같았다. 친구의 안전을 위해 박사는 서둘러 그를 내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여간호사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보고 놀라 도망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를 붙잡아 순식간에 그녀의 피를 다 빨아들였다. 다음날 박사는 이 광경을 보고 아마도 어젯밤에 자신이 다시 통제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에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혈액팩을 들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건물을 나서려던 순간 조사를 위해 온 형사와 부딪혔고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려가 조사를 하려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박사는 즉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탐정을 없애고 나서 곧바로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막다른 곳에 들어섰음을 깨달은 후 박사는 자신의 초능력을 다시 깨웠고 직접 돌진했다.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막 옥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서장이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박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곧 친구 마이크가 감옥에 차려와 그를 돕으며 친절하게도 그를 도와줬습니다. 에르피를 깨졌다. 하지만 바로 친구가 떠난 후 자신의 반평생을 함께한 지팡이를 감옥에 두고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로 인해 박사는 즉시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구어붙이. 그러나 마이크가 감옥을 나서자 원래 약하고 힘이 없던 그는 발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마이크는 몰래 실험실에 갔습니다. 자신에게 박쥐 혈청을 주사했다. 그 여자 간호사가 매우 마이클에게 피를 빨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연상하면서 박사는 큰일이 났다고 느꼈다. 그는 분명히 세상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남자는 탁자 위에 혈액 주머니를 잡고 단숨에 마셨다. 다음 순간 그는 박쥐 같은 형태로 변했고 곧이어 날카로운 발톱이 생겼다. 그는 주먹을 휘둘러 감옥에 큰 구멍을 내고 한 번에 날아오름으로 그를 가둔 감옥을 탈출했다. 경비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사는 이미 노란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친구 마이크를 막기 위해 박사는 직접 박쥐의 음파 탐지를 이용해 마이크의 위치를 수색했다. 바로 그때 맥도 길거리에서 살육에서 오는 쾌감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하지만 곧 박사는 마이크의 기운을 감지했고 그는 즉시 노란 연기가 되어 친구 마이크의 곁으로 나타났다. 그는 왜 마이크가 몰래 박쥐 유전자를 주입했는지 따져본다. 그런데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느낌이 반평생을 장애로 살아온 그가 죽어도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이런 힘이 있어야만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순간 마이크는 박사를 바닥에 밀쳤다. 마이크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사는 신속히 추격을 시작하고 마이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성을 깨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때 마이크는 이미 이 힘에 의해 정신이 혼미해져 심지어 가끔 뒤돌아서 박사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얽힌 채 두 사람은 함께 플랫폼 아래로 떨어졌다. 마이크가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박사는 결국 혈청 억제를 연구하여 마이크의 몸속에 있는 박쥐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형사들이 다가왔고 그는 단번에 맥을 벽에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려 했다. 이 행동이 곧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몰랐다. 다음 순간 마이크는 발톱을 뻗어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 탐정을 해결했다. 남자는 방금 전까지는 잘생기고 멋진 얼굴이었지만 다음 순간 보기 흉한 박쥐의 형태로 변했다. 그는 곧바로 살육 모드를 시작하여 거리에서 제멋대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마이크의 관계를 막기 위해 박사는 서둘러 억제 혈청을 조정했다. 이 혈청을 마이크의 몸에 주입하면 그의 체내에 있는 초능력을 가진 박쥐 유전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혈청을 막 조정하던 찰나 박사는 상급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상급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상급자는 이미 마이크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상태였다. 박사가 슬픔에 잠긴 순간 갑자기 마이크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마이크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사내 계책, 여자친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는 서둘러 초능력 파동 모드를 켜고 마이크의 기운을 찾기 시작했다. 소디스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마지막 비명을 듣고 나서 박사는 바로 위치를 확인했다. 맥의 위치. 비록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때는 이미 여자친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사를 본 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의미 있게 죽고 싶다고 희망했다. 듣고 있던 박사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입맞춤을 나눈 뒤 그녀의 목을 물었다. 인간의 피를 섭취하자마자 박사는 즉시 살육에 본성. 지금의 그는 단지 직접 마이크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생사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층 건물에서 떨어졌고 박사는 맥에게 배를 찢겨 거의 전투력을 잃었지만 맥은 그를 놔줄 생각이 없어서 박사를 지면으로 던졌다. 위급한 순간에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발톱을 뻗어 강철 파이프를 잡았다. 이것을 본 마이크는 박사를 심하게 모욕했고 그 순간 박사는 격노하여 마지막 숨을 짜내며 죽음의 소환을 바랬다. 다음 순간 온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흡혈박쥐가 하수구에서 날아올랐다. 이 광경을 본 후 마이크도 두려움을 느낀 듯 철근을 줍고 전투에 대비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박사는 이미 박쥐의 비밀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수많은 박쥐가 마이크를 향해 날아갔고 그를 벽에 강하게 압박했다. 그동안의 박사는 억제 혈청을 집어들어 그의 몸에 주사했다. 바로 마이크가 죽기 직전에 그도 결국 참여했지만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박사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을 때 대규모 무장 세력이 제때 도착했다. 이곳에 머무르기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박사는 박쥐 군대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신속히 사라졌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박사에게 피를 빨린 여자친구도 갑자기 눈을 떴다. 그렇게 두 뱀파이어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